이번에는 2021년 11월 고1 모의고사 중에서 철학 지문 함께 해볼 건데요. 이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선에 대해서 토마스 아퀴나스와 또 칸트, 많이 들어본 사람이죠. 이 철학자 둘이 이 사랑과 선, 욕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 내리고 있는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이 지문을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문제도 한번 쭉 보면은 37번 보면 공통점 찾으라고 나오죠. 비교 문제 나오는 거고 38번은 적절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내용을 이해를 충실히 했냐 라는 거고요. 39번은 이 보기의 내용을 보면서 이 본문의 이 개념을 확실히 이해했냐 적용하는 문제가 되겠고, 40번은 일치 문제 되겠죠. 위에서 근거를 확실하게 찾을 수 있는 문제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41번은 어휘 문제 됐네요. 자, 37번 이제 읽어볼게요. 사랑의 본질에 대한 토마스 아퀴나스의 설명은 인간의 사랑인 아모르에 대한 분석에 기초한다. 자, 어려울 게 없어요.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은요, 그가 사랑을 뭐라 했냐? 아모르라고 했대. 근데 이 아모르란 무엇이냐? 그는 인간이 선을 추구하려는 욕구를 지닌 존재인데, 욕구를 추구하는 인간 행위의 원천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때 선이란 자신에게 좋은 것으로 자신의 본성에 적합하거나 자신에게 기쁨을 주는 것을 뜻한다. 개념이 와르르 쏟아지니까 어지러워요.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어디다 할까? 요 아래다 할게요. 아니야, 여기다 할까? 다른 색으로 하자. 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우선은 인간은 어떤 존재? 선을 추구하려는 욕구를 지닌 존재. 그런데 욕구를 추구하는 인간 행위의 원천이 뭐래? 사랑이래. 즉, 토마스 아퀴나스에 따르면 사랑이 선을 추구하는 원천, 동기가 되는 거죠. 어떤 힘이 된다는 거야. 내가 어떤 욕구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그 동기가 되는 것이 바로 사랑이더라. 그 사랑이 어떤 걸 하게 해? 사람으로 하여금 선을 추구하게 해. 근데 이 선이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착함, 뭐 이런 게 아니에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말하는 선이란 무엇이냐? 여기 나오죠. 이때 선이란 자신에게 좋은 것으로 자신의 본성에 적합하거나 기쁨을 주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죠. 그러면 선이란 기쁨을 주거나 본성에 적합하거나, 간단하게 필기할게요. 자, 여기까지 되었어요. 아퀴나스에 따르면 인간의 욕구는 감각적 욕구와 지적 욕구로 구별되는데, 이는 선을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크게 두 가지 차이점이 있다. 자, 그러면 사랑이 사람으로 하여금 선을 추구하게끔 하는 욕구를 가지게 한다 그랬죠? 선을 추구하게끔 하는 욕구를 가지게 한다 했어요. 욕구가 두 가지로 나뉘어진대요. 첫 번째 모 감각적 욕구, 두 번째 모 지적 욕구.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이 둘의 차이점, 비슷한 점 이런 거 나오겠지. 자, 그러면은요, 감각적 욕구와 지적 욕구가 나왔는데요, 이는 어떤 공통점이 있어? 선을 추구한다는 공통점. 그 여기서 뻗어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차이점이 또 있대. 자, 첫 번째 차이점 뭐냐? 감각적 욕구에 의한 추구 행위는 대상에 의해 촉발되어 이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이래요. 반면 지적 욕구에 의한 추구 행위는 지성의 능동적인 활동과 주체의 선택에 의해 일어나는 보다 적극적인 것이다. 자, 감각적 욕구에 의한 추구 행위는 대상에 의해 촉발되어 수동적 반응을 하는 것이지만요. 색깔을 다르게 해볼게요. 지적 욕구에 의한 추구 행위는 지성의 능동적인 활동과 주체의 선택에 의해 일어나는 보다 적극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보면은 자, 감각은 수동적인 대상이지만 지적 능력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가령 예를 들어서 아니다. 둘째까지 하고 설명해 줄게. 둘째, 감각적 욕구는 감각적 인식 능력에 의해 선으로 인식된 것을 추구하는 반면 지적 욕구는 지성에 의해 선으로 이해된 것을 추구한대. 왜냐하면 감각적 인식 능력은 대상의 선악 판단에 개입할 수 없으나 지성은 대상이 무엇이든 이해한 바에 따라 선악 판단을 다르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단맛이 나에게 기쁨을 준다면 감각적 욕구는 사탕을 추구하겠지만 지적 욕구는 사탕이 충치를 유발할 수도 있으므로 선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추구하지 않을 수 있다. 자, 두 번째 포인트 뭐예요? 감각은 감각적 인식 능력. 여기 나오지. 두 번째, 감각적 인식 능력에 의해서 인식을 한대. 감각으로 인식한 거. 근데 지적인 건 뭐야? 지성에 의해 이해된 것. 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성에 의해 이해되는 것은 이게 무슨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선악 판단에 개입이 할 수 있냐 없냐. 근데 요것만 선악 판단에 개입할 수 있다는 거. 선악 판단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너무너무 맛있는 팝콘 냄새가 나. 그러면 이 냄새를 맡고서 맛있겠다, 먹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죠. 이거 뭐예요? 감각적 욕구라는 거야. 왜냐면 이 감각적 인식 능력이라는 게 결국 뭐예요? 우리 오감, 흔히 말하는 미각, 촉각, 후각, 시각, 청각, 그치? 후각, 맛있는 냄새에 의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 팝콘을 먹고 싶다는 생각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그걸 먹게 된다면 감각적 욕구에 순응하는 상황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 감각적 욕구는 내가 능동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어떤 감각을 느끼는 거야. 그걸 우리가 수동적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여기 볼까? 첫째, 감각적 욕구에 의한 추구 행위는 대상에 의해 촉발되어 이에 수동적으로 반응한다. 어렵지만요. 대상에 의해 촉발된다는 게 우리가 감각으로 느낀다는 거야. 감각으로 인식한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반응한다고. 맛있는 냄새. 맛있는 냄새가 나. 수동적 반응 뭐야? 먹고 싶다겠지. 이해돼요? 하지만 지적 능력은 우리가 어떤 적극적 능동적으로 어떤 생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이다 라는 거죠. 또 감각적 욕구는 감각으로 인식한다 이거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고 지적 욕구는 지성에 의해서 이해를 한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팝콘 냄새를 맡았는데 맛있겠다 먹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었으나 내가 머리로 생각을 하는 거야. 지금 새벽 2시야. 지금 팝콘 먹으면 안 돼. 살쪄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거 뭐야? 지성이 생각을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 선과 악을 판단한 거죠. 먹는 것은 뭐야? 나한테 기쁨을 주는 거, 좋은 거, 선이야. 그런데 지금 새벽 2시에 먹으면 살이 찐다. 이거 뭐야? 나한테 선이 될 수 없는 거, 악이야 라고 판단하는 거죠. 이해됐어요? 자, 넘어가서 아퀴나스는 여기에요. 아퀴나스는 감각적 욕구와 지적 욕구가 있는 곳에는 항상 사랑이 있다고 말하며 여기 우리가 뭐라 그랬어? 사랑 여기 보이지 표에. 사랑이 뭐야? 이 선을 추구하는 욕구에 대한 원천이라 했어요. 항상 사랑이 있다고 말하며 사랑이 선을 향한 감각적 욕구와 지적 욕구에 의한 추구 행위를 일으키는 힘이라고 설명한다. 앞서 설명한 거를 재진술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아퀴나스는 감각적 욕구에 의한 추구 행위를 정념이라고 칭하며 그러니까 내가 맛있는 냄새가 나서 팝콘 먹고 싶다.
팝콘 먹는 행위, 팝콘 먹고 싶다고 생각하는 행위, 이거를 정념이라고 한다는 거야. 사랑을 전제하지 않는 정념은 없대. 아까 사랑에서 시작했잖아, 모든 게. 표 기억나지? 선을 향한 사랑에서부터 여러 정념이 비롯된다고 하였다. 만약, 그리고 여기 얘들아, 요런 거는 그 선지로 나오기가 너무 좋은 포인트들이죠.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만약 여러 대상에 대한 감각적 욕구들이 동시에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 흥미로운데? 인간은 가장 먼저 추구할 감각적 욕구를 지성에 의해 판단하고 선택한대요. 다른 것보다 더 선이라고 이해된 것을 우선 추구한대요. 결국 아퀴나스가 말하는 인간의 사랑은 선에 대한 자신의 이해에 입각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선인 것에 대한 사랑을 근본으로 한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내가 팝콘 냄새도 나는데 카레 냄새도 나는 거야. 팝콘 냄새도 나고 카레 냄새도 나. 이게 뭐야? 감각적, 후각. 후각을 우리가 감각적으로 인식하는 거죠? 아이고. 후각. 감각 인식하는 거야. 근데 이때 어떻게 해야 된대? 가장 먼저 추구할 감각적 욕구를 지성에 의해서 판단한대. 즉, 후각으로 감각을 인식하고 나서 이거 뭐야? 이거를 지성에 의해서 내가 지금 배가 안 고프니까 후식인 팝콘만 먹으면 되겠다 라고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혹은 내가 지금 너무 배고프니까 카레 먼저 먹고 그 다음에 팝콘 먹자. 이렇게 지성에 의해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선이라고 이해된 것을 추구한다라고 하는데요. 선이 뭐라 그랬어? 나에게 기쁨을 주는 거, 본성에 적합한 거지. 내가 지금 배고프면 뭐야? 배를 먼저 채우는 게 더 선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팝콘이 아니라 카레를 먹는 거지. 결국 아퀴나스가 말한 인간의 사랑은 선에 대한 내가 무엇을 기뻐하느냐에 대한 자신의 이해, 내가 뭘 기뻐하는지 스스로 아는 것에 입각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선인 것, 나를 기쁘게 하는 것에 대한 사랑을 근본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들아 보면 지성에 이해되는 게 선악 판단을 하는 것도 있었지만 두 번째 뭐가 있어요? 기능은 우선순위도 판단할 수가 있네. 우선순위를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네. 그쵸? 팝콘이냐 카레냐? 배가 고프니까 카레가 나에게 더 선이 된다라는 거죠. 자, 나와볼게요. 칸트는 감성적 차원의 사랑과 실천적 차원의 사랑이 다르다고 설명한다. 이거 위에서 우리 토마스 아퀴나스랑 굉장히 비슷한 구조의 글이 나올 것 같아요. 자, 감성적 차원의 사랑. 또 실천적 차원의 사랑 두 가지가 나오네요. 감성적 차원의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같이 인간의 경향성에 근거한 사랑이다. 경향성이 어렵죠, 단어가.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본성적으로 끌리는 것. 너네가 마음에 드는 이성이 생긴다라는 것은 어떤 의무나 강요에 의해 생기는 게 아니라 그냥 끌리는 거잖아. 그런 것들이 어떤 차원의 사랑? 감성적 차원의 사랑이다라고 설명하는 거야. 또 실천적 차원의 사랑은 의무로서의 사랑이래요. 얘는 뭐야? 의무로서의 사랑. 의무와 경향성이 반대되는 개념이구나 여기서 알 수가 있네요. 칸트는 감성적 차원의 사랑보다는 실천적 차원의 사랑에 더 주목하고 가치를 부여했대요. 누가 이겼어? 실천적 사랑이 더 중요하대요. 칸트는 선생님 생각할 때는 좀 재미가 없는 사람인 것 같아. 개인의 생각이에요. 자, 칸트에 따르면 인간은 도덕 법칙을 실천하려고 하는 선 의지를 지닌 존재이다. 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인간을 어떻게 설명했어요? 인간은 선을 추구하려는 욕구를 지닌 존재라고 설명했지. 토마스 아퀴나스는. 근데 칸트는 뭐래? 인간은
도덕 법칙을 실천하려고 하는 선 의지를 지닌 존재래. 여기서 선 의지란 선을 지향하는 의지, 그 자체만으로 조건 없이 선한 것. 예를 들어 쓰레기가 길바닥에 떨어져 있어. 주워야겠다.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어느 누가 보지도 않는 상황에서 그냥 그걸 줍는 마음, 이런 것들을 선의지라고 하는 거죠. 그는 인간이 도덕적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은 이성이, 이거는 인간이 도덕적 존재가, 색깔이 비슷하네. 인간이 도덕적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은 이성이 인간에게 도덕 법칙을 의무로 부여하기 때문이다. 이성이 인간으로 하여금 도덕 법칙을 의무로 부여한대. 칸트에게 의무란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어떤 행위를 필연적으로 해야만 하는 것이래요. 이때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도덕 법칙은 너는 무엇을 해야 한다 라는 명령의 형식으로 나타나며, 칸트는 선의지에 따라 의무로부터 비롯된 행위를 실천하는 것만이 도덕적 가치가 있다 라고 보았대요. 칸트의 관점에서 감성적 차원의 사랑은 욕구나 자연적 경향성에 이끌리는 감정이기 때문에 의무로 강제하거나 명령을 통해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는 어떤 경향성과도 무관하거나 심지어 경향성을 거르지만 도덕 법칙을 따르려는 의무로서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만이 참된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라고 보았습니다. 이거 우리 앞에서 말하는 것과 연결이 되죠. 자, 도덕 법칙을 따르려는 의무로서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뭐다? 실천적 차원의 사랑이다. 이게 뭐다? 참된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 반면 감성적 차원의 사랑에 대한 수식어도 나오는데요. 경향성. 이것과 반대가 되는 거지. 경향성은 누구의 것? 감성적 차원의 사랑이었죠. 또 여기 또 설명 나오죠. 욕구나 자연적 경향성에 이끌리는 감정이기 때문에 내가 뭘 먹고 싶어. 먹는 거야. 내가 저 사람과 사귀고 싶어. 그러면 이성적으로 다가가는 거야. 그런 것들. 근데 이런 것들은 의무적인 게 맞대 아니래. 아니래. 그럼 의무로 강제하거나 명령을 통해 일으키는 건 뭐야? 실천적 차원의 사랑이겠지. 자, 그리고 실천적 차원의 사랑만이 보편적인 도덕 법칙으로 명령될 수 있으며, 요 말하는 거죠. 지금 똑같은 말이죠. 인간에 대한 실천적 차원의 사랑은 모든 인간이 갖는 서로에 대한 의무라고 말한다.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선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해야만 한다라는 도덕 법칙에 의해서 서로를 대해야만 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사람들은 서로를 항상 친절하게 대해 주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칸트에 대한 도표도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여기다 정리해볼게요. 칸트는 인간을 어떻게 설명해요? 도덕 법칙을 실천하는 선의지를 지닌 존재라고 하죠. 여기서 도덕 법칙, 이것은 뭐다? 이성이 인간으로 하여금 의무를 부여한다 그랬어.
이성이 인간으로 하여금 의무를 부여한다. 이성에 의해서 부여된다는 건데, 도덕 법칙을 누가? 이성이 의무로 부여한다. 예를 들어서 도덕 법칙에 얘는 무엇이 있다? 너는 무엇을 해야 한다. 너는 쓰러진 사람을 보면 달려가서 구해주어야 한다. 이런 것들. 어떤 그걸로 인해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 누구도 지켜보지 않는 상황에서일지라도 너는 쓰러진 사람을 가서 달려가서 도와야 한다. 이게 뭐야? 선의지에 의해서 이성이 인간에게 의무적으로 하게끔 하는 거. 이게 바로 도덕 법칙이다 이거죠. 이 칸트도 두 가지로 사랑을 나누죠. 사랑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어떻게? 감성적 차원의 사랑과 실천적 차원의 사랑. 자, 감성적 차원의 사랑은 뭐예요? 경향성을 띈다 했어요. 어떤 거? 남녀 간의 사랑. 자연스럽게 이끌리는 거. 실천적 사랑은 뭐다? 의무로서 강해되는 것, 강조되는 것, 도덕 법칙으로서 실천되는 것이라고 했죠. 그리고 칸트는 어떻게 판단을 했어요? 실천적 사랑이 더 중요하다. 이것만이 무엇을 가진다? 도덕적 가치를 가진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서로에 대해 실천적 사랑을 해야 한다. 의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지문풀이 끝났고 37번 볼게요.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와 나는 모두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 아니죠. 2번 가와 나는 모두 용어의 개념을 정의하며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오, 이거 맞는 것 같죠? 왜? 일단 선이란 무엇인가?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실천적 사랑은 무엇이고 감성적 차원의 사랑은 무엇이고 감각적 차원의 사랑은 무엇이고 계속 개념을 정의하면서 토마스 아퀴나스와 칸트의 이 철학을 설명해주고 있죠. 완전한 정답이다. 이 공통점은 내용상 공통점이 아니라 구조상의 공통점이네요. 글의 형식상의 공통점이네. 3번 가와 나는 모두 두 가지 이론의 장단점을 비교하며 설명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장점과 단점이 나왔나요 여기? 아니야. 그냥 서술일 뿐이야. 뭐가 더 좋고 나쁘다 이런 거는 뭐가 더 좋고 나쁘다가 아니라 이 이론은 어떤 것이 장점이고 어떤 것이 나쁘다. 나의 이론은 어떤 것이 장점이고 어떤 것이 나쁘다. 이렇게 설명 안 했죠. 헷갈릴 수 있어. 칸트가 실천적 차원의 사랑을 더 중시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장단점이라고 설명할 수는 없는 거죠. 4번 가와 나는 모두 두 가지 관점을 절충하며 하나의 결론 도출 안 했어요. 그냥 두 가지 관점을 각각 제시해 주었을 뿐이에요. 5번 가와 나는 모두 특정 학자의 견해가 지닌 논리적 오류 이런 거 안 나왔어요. 뭐 인신공격에 오류가 있다느니 피장파장에 오류가 있다느니 이런 얘기 전혀 안 나오죠. 38번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억 어딨어? 기억 어딨어? 여기 나오죠. 욕구. 이거는 토마스 아퀴나스가 말하는 욕구 같아. 그러면 이런 거는 헷갈리니까 써놓으세요. 욕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욕구는 선을 추구합니까? 자, 여기 봐봐. 욕구. 선을 추구하는 욕구라고 써 있었지. 그러면 맞는 말이네. 인간이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치? 토마스 아퀴나스가 설명한 인간이란 뭐야? 선을 추구하는 욕구를 지닌 존재다. 3번 감각적 욕구, 지적 욕구 구별. 그치? 맞지? 4번 감각적 욕구들은 동시에 일어날 수 없다? 가 아니라 여기 보면은 요 부분 보세요. 만약 여러 대상에 대한 감각적 욕구들이 동시에 일어난다면
지성에 의해서 이것을 판단하고 선택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4번은 될 수 없죠. 5번 감각적 욕구에 의한 추구 행위는 정념이라 부른다. 맞는데요. 여기 볼까요? 감각적 욕구에 의한 추구 행위를 정념이라고 한다. 여기 나오죠? 오케이. 자, 해결됐고 39번 가와 나를 읽은 학생이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읽어볼게요. 갑은 잠에서 깨어나 방 안 가득한 카레 냄새를 맡고 카레가 먹고 싶어져 식탁으로 갔다. 그런데 오늘 예정된 봉사활동에 늦지 않기 위해 카레를 먹지 않기로 하고 봉사활동을 하러 나갔다. 봉사활동을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카페에 들렀더니 진열장에 시원한 생수와 맛있는 케이크가 있었다. 그것들을 보니 목도 마르고 배도 고팠지만 생수를 먼저 주문해 마신 후 케이크를 주문해 먹었다. 그러다 갑은 카페에 들어오는 이성인 을의 미소를 보고 첫눈에 반했다. 평소 갑은 부끄러움이 많았지만 용기를 내어 을에게 다가갔다. 와, 꽉 찬 하루를 보내는 갑이네요. 자, 1번. 아퀴나스에 따르면 갑이 카레가 먹고 싶어진 것은 카레 냄새에 의해 촉발된 감각적 욕구에 의한 추구 행위겠군. 맞죠? 그리고 어떤 욕구에 해당해? 감각적 욕구, 지적 욕구. 그렇지. 감각적 욕구에 해당하는 부분이네. 아이고. 감각적 욕구. 자, 2번. 아퀴나스에 따르면 갑이 카레를 먹지 않은 것은 지성이 카레를 먹는 것을 선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군. 봐봐, 여기 봐봐. 그렇죠. 이 지성의 역할 중에 뭐 있었어?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나에게 더 중요한 선, 뭐다? 봉사활동 하는 거다. 그러니까 선악 판단을 하는 거죠. 지적 욕구가. 지성에 의해서 판단을 내린 거예요. 3번 아퀴나스에 따르면 갑이 생수와 케이크 중 생수를 먼저 주문해 마신 것은 갈증을 해결하는 것이 더 선이라고 이해했기 때문이군. 오, 정답이지. 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인데요. 일단은 생수와 케이크 둘 다 먹고 싶다 했어. 여기 봐봐. 목도 마르고 배도 고팠지만 이거 뭐야? 지금 감각적 욕구가 동시에 일어난 거야.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 생수를 먼저 주문해 마신 후 케이크를 주문해 먹었다. 이거는 누가 지금 판단한 거야? 지적 욕구. 지성적 판단에 의해서 무엇이 더 선인지를 판단한 거예요. 목마른 걸 해결하는 것이 나에게 더 기쁨을 준다라는 거지. 더 선을 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생수를 선택하는 거지. 우선순위 판단한 거지. 4번. 칸트에 따르면 갑이 을의 미소에 첫눈에 반한 것은 자연적 경향성에 이끌린 것이겠군. 이거 맞죠? 이거 어디 나와? 남녀 간의 사랑같이 인간의 경향성에 근거한 사랑. 그러니까 이건 또 뭐겠어? 그러면 감성적 차원의 사랑에 해당하는 설명이네. 알 수 있겠다. 자, 5번. 칸트에 따르면 갑이 을에게 다가간 것은 감성적 차원의 사랑에서 실천적 차원의 사랑으로 나아간 것이겠군. 자, 틀렸죠. 실천적 차원의 사랑은 어떤 거예요? 도덕 법칙에 의해서 뭐뭐 해야 한다. 의무적으로 하는 거죠. 도덕 법칙. 선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갑이 을에게 다가간 거는 뭐예요? 이거는 감성적 차원의 사랑에 불과한 거예요. 그저 경향성에 이끌려서 끌린다. 저 여자가 끌린다. 하고 다가간 것. 그거 이상 이하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5번 틀렸다라고 할 수 있고. 자, 40번.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와 나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가의 아퀴나스는 인간이 선악을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고 그치? 특히 누가? 선악 판단 누가 한다 했어? 지성에 의해서 이해할 수 있다 그랬죠? 지적 욕구에 의해서 지성에 의해 나의 칸트는 인간에게 그 자체로 선한 의지가 내재되어 있다라고 보았다. 맞는 말이죠? 2번 가의 아퀴나스는 모든 정념이 사랑을 전제한다고 보았고 나의 칸트는 감성적 차원의 사랑은 명령을 통해 일으킬 수 없다고 보았다. 맞는 말이죠. 아퀴나스는 모든 정념이 사랑을 전제한다. 자, 요것도
근거 찾을게요. 여기. 사랑을 존재하지 않은 정념은 없다. 이 부분이죠. 그리고 감성적 차원의 사랑은 명령을 통해 일으킬 수 없다. 여기 나오죠. 자, 3번. 가일 아퀴나스는 사랑을 통해 기쁨을 얻을 수 있다라고 보았고, 나의 칸트는 사랑이 인간에게 도덕 법칙을 의무로 부여한다라고 보았다. 사랑을 통해 기쁨을 얻을 수 있다. 자, 사랑을 통해서 어떻게? 선을 추구한지. 선을 추구하는 건 뭐야? 기쁨을 얻는 거지. 맞고. 사랑이 인간에게 도덕 법칙을 의무로 부여한다. 이건 어디 있을까? 여기 나오죠? 이성이 인간에게 도덕 법칙을 의무로 부여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러면 여기서 틀린 것이 나왔죠. 사랑이 아니라 누가? 이성이. 오케이? 자, 4번. 가의 아퀴나스는 사랑을 욕구와의 관계에 따라 설명하였고, 그치? 지적 욕구, 감성적 욕구, 아니, 감각적 욕구와 지적 욕구로 나누어서 설명했죠. 나의 칸트는 사랑을 감성적 차원과 실천적 차원으로 구분했다. 맞지? 가의 아퀴나스는 인간의 사랑이 자신에게 선인 것에 대한 사랑을 근본으로 한다고 보았고, 나의 칸트는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도덕 법칙이 있다고 보았다. 이것도 맞는데요. 인간의 사랑이 자신에게 선인 것에 대한 사랑을 근본으로 한다. 자, 여기 나오죠? 그리고 나의 칸트는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도덕 법칙이 있다. 여기 나오네.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도덕 법칙. 여기 나오죠? 오케이. 자, 그러면 해결 40번의 답은 3번. 41번 마지막. 다음 중 A와 B의 의미로 쓰인 예가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A는요. 여기 나오네요. 아퀴나스에 따르면. 여기 보이지? 누구누구에 따르면, 누구누구의 이론에 따르면 이거죠. 1번. 경찰이 범인의 뒤를 따랐다. 이거는 뒤쫓다. 뭔가 쫓다라는 의미가 강하죠? 2번. 그는 법에 따라, 뭐뭐에 의해. 뭐 따랐다는 거니까 뭐 언더 이런 게 있겠죠. 언더 더 로우 막 이런 거. 3번. 개발에 따른 공해. 개발로 인해서 결과가 발생했다. 4번. 아무도 그의 솜씨를 따를 수 없었다. 이건 뭐예요? 뒤쫓을 수 없었다 라는 거지. 넘버 1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닌 것 같아 확실히. 그치? 5번. 사용 목적에 따라서 물건을 분류했다. 사용 목적에 의해서. 그러니까 일단 1번, 4번은 확실히 아니에요. 1번, 4번 확실히 아니고 3번도 아니야. 개발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따라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2번, 5번 보자. 그는 법에 따라 아니 B 여기 도덕 법칙을 따르려는 도덕 법칙을 따르다 법칙을 따르다라는 부분인데요. 2번에 B 뭘까? 우리는 의회의 결정을 따르다. 비슷한 것 같은데. 5번 B 나는 강을 따라. 아니죠. 강을 물리적으로 따라갔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될 수 없겠다. 정답 2번. 자, 이렇게 여기까지 해설 마무리하겠습니다. 끝.